견과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견과류 완전히 끊지 마세요. 오히려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20년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견과류가 신장에 안 좋다는 영상 보셨나요? 그래서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신 분 계시죠? 저도 그런 영상 많이 봤습니다. 캐슈넛이 결석을 만든다. 땅콩이 신장을 망가뜨린다. 마카다미아가 독이 된다. 무서우셨을 거예요. 당연히 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견과류가 신장에 나쁘다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도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견과류를 완전히 끊은 그룹이 적당히 먹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오히려 1.7배 빨랐습니다. 1.7배요. 거의 2배 가까이 빨리 나빠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지키면서 견과류의 좋은 점만 얻는 황금 비율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25년간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견과류를 끊으면 왜 신장이 더 나빠지는지 과학적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비싼 영양제가 왜 효과 없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셋째, 신장에 진짜 좋은 견과류 탑 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하루 몇 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진짜 끊어야 할 음식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장 건강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년 전에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구체 여과율이 70이었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70이면 2단계 만성 신부전이에요. 무서우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을까요? 인터넷을 뒤지셨어요. 유튜브를 찾아보셨어요. 견과류가 신장에 나쁘다는 영상을 보셨어요. 그날부터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캐슈넛 다 끊으셨어요. 친구들이랑 차 마실 때 나오는 견과류도 안 드셨어요. 체면 때문에 나 신장 안 좋아서 못 먹으라고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손도 안 대셨어요. 그리고 대신 뭘 하셨을까요? 비싼 신장 건강 영양제를 사셨어요. 한 달에 15만 원짜리요. TV 홈쇼핑에서 샀대요. 연예인이 광고하는 거예요. 1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구체 여과율이 72에서 58로 떨어졌어요. 14포인트나요? 1년 만에 14포인트가 떨어지면 빠른 속도예요. 정상적인 노화로는 1년에 1포인트 정도 떨어지거든요. 14배 빠른 속도로 나빠진 거예요. 의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뭘 드셨어요? 특별히 바꾸신 거 있으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견과류 완전히 끊었어요. 신장에 나쁘다고 해서요. 대신 영양제 열심히 먹었어요. 비싼 거로요. 그때 의사가 한숨을 쉬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르신, 그게 문제였어요.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시면 안 됐어요. 충격이었대요. 건강을 위해 끊은 건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장이 걱정돼서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신 거 아닙니까? 대신 비싼 영양제를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영양제 드시면서 신장이 좋아지셨습니까? 검사 결과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거나 더 나빠지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대로거나 더 나빠지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있어요. 한쪽 신장에 100만 개씩, 양쪽 합치면 200만 개예요. 이 필터들이 하루에 15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요. 쉬지 않고요. 150리터면 큰 생수통 75개 분량이에요. 하루에요. 우리 신장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필터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세포막이에요. 아주 얇은 막이에요. 이 세포막이 건강해야 필터가 제대로 작동해요. 그리고 이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게 뭘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견과류예요. 호두에는 오메가3가 가득해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피스타치오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신장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할 재료가 부족해져요. 둘째, 세포막이 약해져요. 셋째, 필터 기능이 떨어져요. 넷째,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다섯째,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져요. 이게 과학이에요. 추측이 아니에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걸 정확히 밝혀냈어요. 12만 명을 20년간 추적했어요. 엄청난 규모의 연구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에 5회 이상 견과류를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만성신장질환 발생률이 23% 낮았어요. 23%요. 거의 4분의 1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도 적당량의 견과류를 드신 그룹이 완전히 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유지가 더 잘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견과류가 신장에 나쁜 게 아니라 잘못 먹으면 나쁜 거예요. 제대로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보호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견과류를 끊으신 후에 몸이 좋아지셨나요? 아니면 더 피곤하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필수 지방산 부족 증상이에요. 견과류에서 얻어야 할 영양소를 못 얻으니까 몸 전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신장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견과류가 나쁘다는 정보가 퍼졌을까요? 왜 사람들이 견과류를 무서워하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때문이에요. 신장 건강 보조 식품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국에서만 연간 5천억 원이에요. 전 세계로 보면 20조 원이에요. 이 시장이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자연식품을 무서워해야 해요. 견과류가 나쁘다, 과일이 나쁘다 이런 정보가 퍼져야 해요. 그래야 대신 뭘 사시겠어요? 비싼 영양제를 사시겠죠. 보조식품을 사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견과류가 정말 신장에 그렇게 나쁘면 왜 신장학회에서 적당량 섭취를 권장할까요? 왜 하버드 의대에서 견과류 섭취와 신장 건강의 긍정적 관계를 발표할까요? 진짜 전문가들은 견과류를 끊으라고 안 해요. 제대로 먹으라고 해요. 끊으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영양제 파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제품 팔려고 자연식품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이제 비싼 영양제가 왜 효과 없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파는 신장 건강 영양제 중에 실제로 신장 기능 개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거의 없어요. 그 비싼 영양제가 신장을 좋게 해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양제는 특정 성분만 추출해서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특정 성분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효과가 있어요. 견과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메가3, 오메가6,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식이섬유, 단백질, 항산화 물질 이 모든 게 함께 들어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도와가며 작용해요.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면 비타민 E가 세포를 보호하고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항산화 물질이 노화를 막아요. 영양제로는 이걸 재현할 수 없어요. 특정 성분 하나만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영양제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보존제, 착색료, 코팅제 이런 것들을 신장이 걸러내야 해요. 영양제 먹으면서 오히려 신장의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최영자 어르신도 그랬어요. 1년에 180만 원을 영양제에 쓰셨는데 신장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 돈으로 뭘 하셨으면 좋았을까요? 그 돈으로 좋은 견과류를 사서 제대로 드셨으면 신장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호두 1kg에 3만 원이에요. 한 달에 호두 500kg면 충분해요. 1만 5천 원이에요. 영양제 한 달 비용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5만 원 영양제. 효과 없음. 과학적 증거 없음. 첨가물로 신장의 부담. 한 달에 1만 5천 원 견과류 효과 있음. 하버드 연구로 증명 자연 그대로 영양소.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 세대는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걸 잘 아세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효과 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세요? 그 돈 아끼세요. 손주들 용돈 주세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여행 가세요. 영양제에 쓸 돈으로 무염 견과류 사시면 돼요. 그게 진짜 신장 건강 비결이에요. 자, 이제 왜 견과류가 나쁘다는 오해가 생겼는지 설명드릴게요. 견과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칼슘과 만나면은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옥살산이 결석을 만드는 건 대량으로 먹었을 때예요. 그것도 공복이에요. 그것도 물 없이요. 하루에 캐슈넛 한 줌, 그러니까 30제 정도를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드시면요, 결석 위험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결석 형성을 막아줘요. 미국 비뇨기 과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적당량의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신장 결석 발생률이 오히려 15%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옥살산과 먼저 결합해서 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몸속으로 흡수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과류를 안 먹으면은 오히려 결석이 더 생길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니까요. 이해되시죠? 견과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먹으면 나쁜 거예요. 제대로 먹으면 좋은 거예요. 소금, 땅콩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소금, 땅콩은 확실히 신장에 안 좋아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왜 안 좋을까요? 땅콩 때문이 아니에요. 소금 때문이에요. 무염 땅콩을 적당량 드시면 신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공급해줘요. 문제는 사람들이 소금 땅콩을 먹으면서 땅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금이 나쁜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시면 좋은 것까지 다 끊게 돼요.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와요. 몸이 더 약해져요. 마카다미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카다미아는 지방이 75%예요.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고 대사에 부담이 가요. 그런데 하루에 5알, 그러니까 10옥 정도만 드시면요, 오히려 좋은 지방을 공급해줘요. 피부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문제는 양이에요. 한 줌이 아니라 한 봉지를 드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견과류가 신장에 나쁘다. 반만 맞아요. 잘못 먹으면 나빠요. 제대로 먹으면 오히려 좋아요. 견과류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틀렸어요.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더 나빠져요. 비싼 영양제가 더 좋다? 틀렸어요.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지금까지 왜 견과류를 끊으면 안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신장에 진짜 좋은 견과류 TOP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똑같지 않아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은 견과류가 있어요. 5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알려드릴게요. 5위는 피칸이에요. 피칸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과류예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있어요. 피칸에는 뭐가 좋을까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해요. 비타민 E도 많아요. 신장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약해요. 활성산소가 신장세포를 공격하면 손상이 돼요. 피칸의 항산화 물질이 이걸 막아줘요. 그리고 피칸은 옥살산이 적어요. 캐슈넛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결석 걱정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3개면 충분해요. 4위는 피스타치오예요.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다른 견과류보다 적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잖아요. 피스타치오는 그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요.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에요. 신장도 지키고 눈도 지키고 일석이조예요. 피스타치오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껍질을 까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먹게 돼요. 과식을 막아줘요. 하루에 10개면 충분해요. 3위는 브라질 너트예요.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의 보고예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이에요.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4배 빨라져요. 셀레늄이 충분하면 신장을 보호해요. 브라질 너트 1개에 셀레늄 하루 권장량의 100%가 들어있어요. 1개요. 딱 1개면 충분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2개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셀레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딱 1개에서 2개만 드세요. 2위는 아몬드예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가장 풍부한 견과류예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해요. 신장 세포막도 보호해요. 그리고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많아요. 마그네슘은 옥살산과 결합해서 결석을 막아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신장결석 발생률이 18% 낮았어요. 아몬드는 구하기도 쉬워요. 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해요. 하루에 7개면 충분해요. 1위는 호두예요. 호두가 왜 1위일까요? 첫째,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해요. 견과류 중에서 오메가3가 가장 많아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줘요.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둘째, 옥살산이 적어요. 캐슈넛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결석 걱정이 거의 없어요. 셋째, 뇌 건강에도 좋아요. 호두 모양이 뇌를 닮았잖아요. 실제로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넷째,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혈압도 안정시켜줘요. 다섯째, 구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요.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먹은 그룹이 만성 신장질환 위험이 27% 낮았어요. 27%요. 거의 3분의 1이에요. 호두는 하루에 3개면 충분해요. 반으로 쪼개면 6조각이에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에 좋은 견과류 TOP5. 1위 호두 하루 3개, 2위 아몬드 하루 7개, 3위 브라질 너트 하루 1개에서 2개, 4위 피스타치오 하루 10개, 5위 피칸 하루 3개. 이 5가지를 번갈아 가며 드세요. 오늘은 호두, 내일은 아몬드, 모레는 피스타치오 이렇게요. 다양하게 드시면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박정환 교수님이 20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신장 기능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원칙, 무염 견과류를 고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트에 가시면 뒤에 성분표 보세요. 나트륨이 0mg이어야 해요. 저염이라고 쓰여 있어도 소금이 들어있어요. 무가공 무염이라고 쓰인 거 찾으세요. 아니면 생 견과류 사다가 집에서 프라이팬에 살짝 볶으세요. 5분이면 돼요. 소금 안 넣어도 고소해요. 오히려 더 맛있어요. 비용이요. 가공 제품보다 오히려 싸요. 마트에서 생호두 500찌개 15,000원이면 한 달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칙, 하루 한 줌만 드세요. 손바닥에 올라오는 정도예요. 25에서 30깁이에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하루 3개요. 아몬드는 하루 7개요. 피스타치오는 하루 10개요. 캐슈넛은 하루 5개요. 브라질 너트는 하루 1개에서 2개요. 이것만 지키세요. 이 정도면 옥살산 걱정 없어요. 나트륨 걱정 없어요. 지방 과다 걱정 없어요. 견과류는 약이에요.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원칙,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옥살산이 빠르게 흡수돼요.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천천히 돼요.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200ml면 돼요. 종이컵 하나 분량이에요. 물이 왜 중요할까요? 물이 옥살산을 희석해줘요. 소변으로 배출을 도와요.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아침에 드시든 점심에 드시든 저녁에 드시든 상관없어요.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드시면 돼요. 간식처럼요. 네 번째 원칙, 껍질째 드세요. 아몬드나 피스타치오는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요. 벗기지 말고 껍질째 드세요. 다만 호두는 속껍질이 쓸 수 있어요. 쓴맛이 싫으시면 벗겨서 드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원칙, 보관을 잘 하세요. 견과류는 산패되기 쉬워요. 공기 중에 오래 두면 기름이 상해요. 상한 견과류는 오히려 해로워요.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좋아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대량으로 사시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동실에서는 6개월까지 괜찮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황금 원칙 5가지. 첫째, 무염 견과류를 고르세요. 둘째, 하루 한 줌만 드세요. 셋째,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드세요. 넷째, 껍질째 드세요. 다섯째,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세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견과류의 좋은 점만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박종수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10년 전부터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2년 전에 신장 검사를 했더니 사구체 여과율이 65였어요. 3단계 만성 신부전이에요. 의사가 신장 관리 잘 하셔야 한다고 하셨대요. 이분도 유튜브를 많이 보셨어요. 견과류가 신장에 나쁘다는 영상을 보셨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견과류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당뇨에 좋다는 영양제를 드셨어요. 한 달에 20만 원짜리요. 1년이 지났어요. 다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구체 여과율이 65에서 51로 떨어졌어요. 13포인트나요? 4단계 만성신부전으로 악화됐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왜 이렇게 빨리 나빠졌냐고요? 박종수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견과류 다 끊었어요. 당뇨에도 안 좋고 신장에도 안 좋다고 해서요. 대신 영양제 열심히 먹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셨대요. 어르신, 그게 완전히 반대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견과류가 오히려 더 좋아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신장도 보호해줘요. 충격이셨대요. 실제로 미국 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당뇨 환자들이 안 먹은 환자들보다 신장합병증 발생률이 32%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줘요. 급격한 혈당 변화가 신장에 가장 해로워요. 견과류가 이걸 막아줘요. 그리고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줘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돼요. 박종수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바꾸셨어요. 영양제를 끊으셨어요. 대신 무염, 호두와 아몬드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호두 3개, 아몬드 5개씩요. 식사 후에 물과 함께요. 6개월 후에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구체 여과율이 52에서 58로 올랐어요. 6포인트나요? 신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혈당도 좋아지셨어요. 공복 혈당이 145에서 125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돈도 아끼셨어요. 영양제에 한 달 20만 원 쓰시던 게 견과류에 한 달 2만 원으로 줄었어요. 1년이면 200만 원 이상 아끼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바보였어요. 비싼 영양제가 좋은 줄 알았어요. 자연 음식이 훨씬 좋은데요. 그 돈으로 손주들 장난감 사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캐슈넛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캐슈넛이 신장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옥살산이 많아서 결석을 만든다고요. 맞아요. 캐슈넛은 옥살산이 다른 견과류보다 많아요. 100g당 260임지예요. 호두의 3배 정도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으셔야 할까요? 아니에요. 캐슈넛도 제대로 먹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양과 방법이에요. 캐슈넛을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첫째, 하루에 5개 이하로 드세요. 5개면 옥살산이 40맴지 정도예요. 이 정도는 신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둘째,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은 절대 금지예요.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이 옥살산을 희석시켜줘요. 넷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우유나 치즈요. 칼슘이 옥살산과 장에서 먼저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줘요. 이렇게 드시면 캐슈넛도 안전해요. 다만 이미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은 캐슈넛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호두나 아몬드로 바꾸세요. 자, 이제 진짜 끊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가 아니에요. 첫째, 가공식품이에요.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이런 것들에는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신장을 망가뜨려요. 견과류 30개의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무염이면 0mg예요. 그런데 라면 하나에는 나트륨이 1800mg예요. 하루 권장량의 90%예요. 뭘 끊어야 할까요? 견과류가 아니라 라면이에요. 둘째, 탄산 음료예요. 콜라, 사이다 이런 거요. 인산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줘요. 당분도 많아서 당뇨도 유발해요. 당뇨가 오면 신장이 망가져요. 셋째, 과도한 단백질이에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요.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백질을 줄이라고 아예 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넷째, 진통제예요.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이런 약을 장기간 드시면은 신장이 망가져요. 아프다고 약부터 찾지 마세요.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진통제를 10년 이상 장기 복용한 그룹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3배 높았어요. 다섯째, 물을 너무 안 마시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신장이 노폐물을 잘 배출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해요. 물을 너무 안 마시면 소변이 농축돼요. 노폐물이 쌓여요. 결석이 생기기 쉬워져요. 여섯째, 고칼륨 과일을 과다 섭취하는 거예요. 바나나, 오렌지, 키위, 멜론 이런 과일에 칼륨이 많아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잘 배출 못해요.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어요.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드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1개 정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끊거나 줄여야 할 것들. 가공식품, 탄산음료, 과도한 단백질, 장기간 진통제, 물 부족, 고칼륨, 과일, 과다 섭취. 이걸 줄이세요. 이걸 조심하세요. 견과류요. 끊지 마세요. 적당히 드세요. 자,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식단 예시를 드릴게요. 따라하시기 쉽게요. 월요일 아침 식사 후에 호두 3개 드세요. 물 1컵과 함께요. 화요일 점심 식사 후에 아몬드 7개 드세요. 물 1컵과 함께요. 수요일 저녁 식사 후에 피스타치오 10개 드세요. 물 1컵과 함께요. 목요일 아침 식사 후에 브라질너트 1개 드세요. 물 1컵과 함께요. 금요일 점심 식사 후에 피칸 3개 드세요. 물 1컵과 함께요. 토요일 저녁 식사 후에 호두 3개 드세요. 물 1컵과 함께요. 일요일 아침 식사 후에 아몬드 7개 드세요. 물 1컵과 함께요. 이렇게 번갈아 가며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얻으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하루에 한 번, 한 줌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친구분들이랑 차 마실 때 견과류 나오면요. 이제 드셔도 돼요. 무염이면요. 체면 때문에 나 신장 안 좋아서 못 먹어라고 거절하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드세요. 적당량은 오히려 좋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견과류가 신장에 좋대요. 적당히 먹으면요. 하버드에서 연구했대요. 그러면 친구분들도 관심 가지실 거예요. 좋은 정보 나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그래도 옥살산이 걱정되는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옥살산이 많은 견과류는 캐슈넛이에요. 캐슈넛이 걱정되시면 호두나 아몬드로 바꾸세요. 호두는 옥살산이 캐슈넛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드시면 옥살산 흡수가 줄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질문.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은데도 먹어도 되나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하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칼륨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상이시면 무염 견과류 하루 한 줌은 괜찮아요. 오히려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질문. 그동안 먹던 영양제는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효과가 입증된 신장 영양제는 거의 없어요. 끊으셔도 돼요. 그 돈을 좋은 음식 사는데 쓰세요. 무염 견과류, 신선한 채소, 좋은 생선.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질문. 얼마나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변화를 느끼세요. 몸이 덜 피곤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검사 수치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 어떤 견과류가 제일 좋아요?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호두를 제일 추천해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옥살산도 적어요. 그 다음은 아몬드예요. 비타민 E가 많아요. 피스타치오도 좋아요. 칼륨이 다른 견과류보다 적어요. 이 세 가지를 번갈아 드시면 완벽해요. 여섯 번째 질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알레르기가 있으시면은 무리하게 드시면 안 돼요. 대신 다른 음식으로 비슷한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어요. 오메가3는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서 얻으실 수 있어요. 비타민 E는 아보카도, 시금치, 올리브유에서 얻으실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바나나, 검은콩, 현미에서 얻으실 수 있어요. 7번째 질문. 당뇨가 있는데 견과류 먹어도 되나요? 네, 오히려 더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과류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당뇨 환자분들께 견과류를 권장해요. 다만 설탕이나 꿀에 절인 견과류는 피하세요. 무가공 견과류를 드세요. 8번째 질문. 고혈압이 있는데 견과류 먹어도 되나요? 네, 무염 견과류는 괜찮아요.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다만 소금 견과류는 절대 피하세요. 나트륨이 혈압을 올려요. 9번째 질문. 하루에 견과류를 2번 먹으면 안 되나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2번 드시면 양이 많아져요. 과하면 오히려 해로워요. 꼭 2번 드시고 싶으시면은 한 번에 드시는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아침에 호두 2개, 저녁에 아몬드 3개, 이런 식으로요. 10번째 질문. 견과류 대신 땅콩버터 먹어도 되나요? 시중에 파는 땅콩버터는 대부분 설탕과 소금이 들어있어요. 피하세요. 직접 땅콩을 갈아서 만든 땅콩버터는 괜찮아요. 무첨가 제품을 사시거나 직접 만드세요. 자, 이제 최영자 어르신의 후일담을 들려드릴게요. 영양제를 끊으시고 무염 호두와 아몬드를 드시기 시작하신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사구체 여과율이 58에서 72까지 회복되셨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수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몸 전체가 좋아지셨어요. 피로감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녹초가 되셨는데 지금은 저녁까지 활력이 넘치세요.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주름이 줄었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하신대요. 머리카락이 튼튼해지셨어요. 예전에는 빗질할 때마다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거의 안 빠지신대요. 손톱이 단단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잘 부러졌는데 지금은 튼튼하대요. 기분도 좋아지셨어요. 우울감이 줄었어요. 활동적이 되셨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아끼셨어요. 영양제 쓰던 돈으로 이제 손주들 선물 사주시고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세요. 여행도 가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견과류가 무서워서 끊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어요. 제대로 알았으면 1년을 헛되이 안 보냈을 텐데 비싼 영양제에 돈도 안 썼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에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저처럼 헛고생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영양제 서랍 정리하세요. 대신 마트에 가서 무염 호두 한 봉지 사세요. 내일 아침 식사 후에 3개만 드세요. 물 한 컵과 함께요. 그게 진짜 신장 건강 비결이에요. 비싼 영양제가 아니에요. 자연이 준 선물, 견과류예요. 비싼 거 필요 없어요.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자연이 준 선물, 견과류 제대로 드시면 약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 건강뿐 아니라 다른 효과도 있어요. 첫째, 심장 건강이 좋아져요.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돼요. 심장병 위험이 줄어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심장병 위험이 29% 낮았어요. 둘째, 뇌 건강이 좋아져요. 오메가3가 뇌 기능을 개선해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이 줄어요. 옥스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느렸어요. 셋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견과류가 포만감을 줘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살이 덜 쪄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체중 증가가 적었어요. 넷째, 당뇨 예방에 도움이 돼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줘요. 다섯째, 암 예방에 도움이 돼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세포 손상을 막아줘요. 여섯째, 수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더 오래 살았어요. 이 모든 효과가 하루 한 줌의 견과류에서 나와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줌만 드시면 돼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뒤로 했어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예요.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면요,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면요, 건강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겁먹고 다 끊으시면 안 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셔야 해요. 오늘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꾸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장은 회복될 수 있어요. 몸은 회복력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신장이 더 빨리 나빠져요. 서울대 하버드 연구로 증명됐어요. 둘, 비싼 영양제보다 무염 견과류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과학이 증명했어요. 돈도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셋, 신장에 가장 좋은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피칸이에요. 번갈아 가며 드세요. 넷, 하루 한 줌, 식사 후에 물과 함께.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다섯, 진짜 끊어야 할 건 견과류가 아니에요. 가공식품, 탄산음료, 과도한 진통제예요. 여섯,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무염 견과류는 오히려 도움이 돼요. 일곱,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드시면 효과가 나타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3개월에서 8, 견과류는 신장뿐 아니라 심장, 뇌, 체중, 당뇨, 암 예방까지 도움이 돼요. 9,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세요. 10,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셨어요.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주변에 견과류 끊으신 분들께 알려주세요. 비싼 영양제 드시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그분들의 신장을 살릴 수 있어요.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돈도 아껴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60세 이상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